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변을 또 드리면 타이핑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원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답변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문수경 원장님께서 좀 쉬운 것을 많이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것 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어떤 그 과제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영혼이 없죠. 자기는 너무 힘든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야. 공부는 쉬운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죠. 아이들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공부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굉장히 쉬운 거야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엄마 말이 맞아서 공부가 진짜 쉬운 거야 라고 믿는다면 현재 나는 공부가 어려우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나는 많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엄마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안 쉬워요. 그랬을 때 아이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 엄마 또 그냥 막 말하는 거지. 그랬을 때 불신이 쌓여갈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전 수학학원에서 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힘이 들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가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되나 봐요. 1대1 상담을 해봤는데 미칠 것 같고 힘이 든답니다. 그래도 저희는 주 2회를 오고 있어서 와서 2시간이나 2시간 반가량 잘하고 가는데도 진도 속도가 느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보다 하기 싫다는 마음이 큰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의지력이 없거나 약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키워드를 딱 떠올려 본다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강연에서 그리고 이제 TLP 학습 심리 상담사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자기 효능감의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기 효능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신념이에요.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 공부에 있어서는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혹은 없어라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죠. 자신감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뜻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자신감이라는 말 이외 이 면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정확한 키워드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신감은 막연히 그냥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못할 것 같아라고 그냥 막연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자기 효능감은 막연한 느낌 플러스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능력에 대한 근거죠. 나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신감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실제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자신감은 결국 자기 효능감과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한번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실패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테스트를 보니까 점수가 우리 반에서 제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공부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계속 안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수학 공부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제가 단톡방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귀인을 하게 될 거예요. 원인을 귀속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것들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불안한 마음이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능력 귀인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적 귀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적 귀인은 어떤 그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반면에 외적 귀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을 똑같이 망쳤다고 하더라도 내적 귀인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능력 귀인은 나는 어차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외적 귀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것들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다 잘 안 가르쳐 줬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왔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주 전형적인 외적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외적 귀인은 개선이 가능해요.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원인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오로지 외부에 돌리는 경우에는 외적 귀인을 한다고 해서, 즉 외적인 어떤 요소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결과가 다음에 또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 능력 귀인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점수가 안 나왔어요. 혹은 매일매일 수학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럴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다시 자기 효능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신념이고요. 능력 귀인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건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능력 귀인을 하는 친구들은 반복된 실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 능력이 없는데 하면 뭐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불씨라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소진된 상태, 즉 1975년도에 심리학자 셀리그만이 이야기했었던 학습된 무기력, 어떤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이 내가 뭔가 못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냥 딱 전형적인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즉 반도라가 이야기한 자기 효능감으로 다시 또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 다양한 답변들을 드렸지만 저는 자기 효능감으로 이 아이를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친구는 측정해 보나 마나 자기 효능감에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아이일 거고요. 더불어서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수학은 재미없는 거죠.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문수경 원장님이 아주 좋은 팁을 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도 같은 팁을 주셨어요. 네, 뭐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 김영훈 원장님께서 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실력이 낮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고 별로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아이의 실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답변이죠. 이 내용들을 좀 종합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해결했을 때 그래도 정답률이 많이 나오거나 이 정도는 해결할 만하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좀 난이도를 쉽게 낮춰가지고 과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과제를 할 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너 오늘 되게 많이 맞췄다. 너 오늘 되게 잘했다. 너 오늘 되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선생님 이거 문제가 쉽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거 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이 아이를 그냥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밀고 가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딱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와, 너 오늘도 되게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선생님, 저 원래 이 정도는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85점 정도를 맞아. 근데 너 오늘 85점이나 맞았어.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선생님 이거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저 이 정도는 그래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외적 귀인을 하다가 이제 나도 이 정도 문제들은 풀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뜻은 자기 효능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다가 위로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과제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해봤더니 적절하게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험들 끝에는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시험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좋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김영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단시간에 성과를 딱 올릴 수 있게끔 집중학습을 한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공부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딱 요 단원만 제대로 공부해보자. 다만 네가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족한 요런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제대로 해본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너를 최대한 도와줄게.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단기적인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걸 아이가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지지들을 해야겠죠.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씩 노력을 할 수 있고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을 반복해서 가져가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원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답변을 드린 것은 없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요거를 이제 타이핑을 쳐서 카톡에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12분, 13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치려면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다 건너뛰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마 타이핑을 했으면 이거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